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고 계십니까? 어제는 7.27 정전협정 66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과 문재인, 문재인과 김정은, 남한과 북한, 북한과 남한이 이 날을 보내는 양태가 너무나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한쪽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의미를 부여해서 자신들의 국민들에게 알리고 일종의 어떤 국가 안보 내지는 뭐 이런 이 군사적인 의미의 어떤 결기를 고취시키는 것으로 행사를 이용하려고 하고, 한쪽은 그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전쟁의 역사적인 의미를 축소하고 남북한의 치열한 전쟁을 벌였다는 의미를 은폐하려고 하고, 그저 대통령은 청와대 안에서 부인과 주말의 휴식을 안락하게 즐기는 날로 보냈습니다. 제가 시청자 여러분 어저께 벌어진 일을 남과 북을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이는 최근에 본인이 취하고 있는 대남 경고 위협, 그리고 대미 일종의 위협 공세 퍼레이드를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그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신형 3,000톤급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잠수함, 이것의 현장을 시찰한 것, 그리고 두 개의 신형 이스칸데르 초신형 미사일의 발사를 주관한 것, 그 세 번째 행보가 어저께 자신들이 얘기하는 조국 해방전쟁 참전 열사묘를 김정은이가 참배한 것입니다. 북한은 7.27 정전협정일을 조국 해방전쟁 전승절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념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자신의 차량 번호판이 727로 시작할 정도로 이 전쟁의 어떤 역사적인 의미를 인민들에게 부각시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는 데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해방전쟁, 그리고 한국전쟁에서 숨진 인민군 병사들의 조국 해방을 위한 어떤 역사적인 과업의 의미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인민군 병사들을 칭송했습니다. 중국은 한국전쟁을 항미 원조전쟁, 미국에 대항해서 북한 인민군, 조선, 북조선을 도와준 전쟁이라고 이미 역사적으로 자리매김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김정은의 그런 행보와 별도로 북한 당국은 평양의 한복판에서 대대적인 전승절 기념 중앙보고대회를 가졌습니다. 당정군의 지휘부들이 총 출동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7.27 전날에 있었고, 그리고 7.27 전날과 당일에는 각종 기념 공연들이 이어졌습니다. 세 번째, 자, 그렇다면 주한미군과 유엔군은 어떤 식으로 기념을 했겠는가?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인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판문점에서 정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판문점, 바로 정전협정이 체결된 그 역사적인 장소에서 이 기념식을 연 것은 한국전쟁이라고 하는 것의 역사적인 의미를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한국전쟁에 유엔군이 16개국이나 참전을 해서 많은 5만 명이 넘는 많은 유엔군 병사들이 전사하고 목숨을 잃고, 그리고 이런 희생 위에서 7.27 정전협정을 맺을 수 있었다. 이런 의미를 새기기 위해서 판문점에서 바로 기념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유엔군 사령관 자격으로. 왜냐, 정전협정의 3당사자가 유엔군 사령부와 북한군과 중공군이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 문재인과 남한 당국은 어떻게 했을까요? 문재인은 그 흔한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메시지나 날리지 않았습니다. 그 온갖 SNS 질로 국정을 혼란스럽게 만든 조국 민정수석 역시 메시지 한 줄 날리지 않았습니다. 문재인은 7.27이 있는지 없는지 완전히 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이 나라에 관한 한마디 언급 없이 청와대에서
맛있는 여름 과일을 먹으면서 하루를 푹 쉬었을 겁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대통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물론 정부 당국은 기념식을 했습니다.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그런데 희한하게 이날의 이름이 유엔군 참전의 날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7.27 정전협정 이름을 붙이려면 어떤 이름을 붙여야 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승공호국의 날, 공산주의의 침략을 무찌르고 나라를 지킨 날, 승공호국의 날, 정전협정일을 그런 이름을 붙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엔군 참전의 날, 유엔군 참전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어쨌거나 부차적인 주제이고 부차적인 제목으로 갖다 붙여야지 왜 정전협정 승공호국의 날을 왜 저런 식으로 무슨 유엔군 참전의 날이라고 갖다 붙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쓴지 북한이 남침했다라고 하는 북한의 역사적인 책임, 그리고 이에 맞서서 유엔 참전국들의 어떤 결의나 역사적인 참전의 의미는 공산주의의 세계화를 막는 승공, 멸공 이런 의미였다라는 것을 어떻게 쓰든지 축소, 은폐시키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이승만 대통령이 방공포로도 석방하는 등 많은 정전협정에서 한국의 위상을 찾기 위해서 한미동맹이라든가 주한미군의 주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얻어낸 일종의 호국 대통령 이승만의 이미지를 어떻게 해서든지 축소, 은폐하기 위해서 저따위식의 이름을 갖다 붙인 겁니다. 그리고 저 기념식도 역사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장소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그것이 6.25 한국전쟁과 무슨 역사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해서 기념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념사도 역시 아주 이상한 수상한 의도를 가지고 유엔군 참전의 의미를 왜곡하고 또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6.25 전쟁과 전후 복구에 세계 60개국이 참여했다. 많은 지원으로 평화를 되찾고 번영을 실현했지만 평화를 완성하지 못했다. 2018년 시작된 남북한과 미국의 대화를 발전시켜 평화를 정착시키려 한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대한민국의 꿈이 6.25 전쟁에서 대한민국을 구한 유엔의 꿈이다. 이런 무슨 핫바지에 바람 쐬는 소리 같은 이상한 얘기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 번도 듣지도 보지도 못한 동북아시아의 작은 나라 유엔의 결의에 따라서 16개국의 이 젊은이들이 이 한반도에 와서 전쟁을 치르고 전투에서 이 꽃다운 나이에 쓰러져 갔습니다. 그들이 원했던 희망, 그들의 꿈은 무엇일까요? 부디 이 야만적인 인류의 이성과 합리를 위협하는 공산주의의 위협을 무찌르고 나중에 번영하는 자유 대한민국이 되어 남한만 잘 살지 말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독일처럼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를 흡수 통일해서 북한의 2,500만 노예 상태의 저런 인류를 하루빨리 문명과 자유의 세계로 이끌어라. 이것이 유엔 참전 용사들의 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엉뚱하게 평화를 정착시키라는 꿈이라고 왜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문재인이 얘기하는 위장된 평화, 노예 평화,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굴복하는 평화, 이 평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유엔 참전군의 의미를 깎아내리고 완전히 뒤집어 버리고 있습니다. 제가 기가 막힌 스토리 하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9일 이승만 대통령 서거 54주기 추모식이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정부 대표로 참석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국가보훈처 서울보훈청장, 공무원 직급으로 따지면 2급입니다. 2급짜리 보훈처 공무원이 정부 대표라고 참석을 해서 조사를 낭독했습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건국 대통령, 호국 대통령에 대한 패륜적인 대접. 시청자 여러분, 김구의 추모식도 지난 6월 26일 용산에 있는 백범 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정부 대표로 누가 참석하지 않습니까?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함께. 이 정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마을 추모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 총 출동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640만 달러 뇌물을 받아서 그래서 그 사실을 몰랐던 그래서 분개해서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서 전 세계의 전직 대통령 투신 자살이라고 하는 이 망신스러운 역사를 보여줬던 노무현의 추모식에는 정부 대표로 국무총리 그리고 입법부 대표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석하는 이 정권에서 건국 대통령, 호국 대통령, 독립의 영웅 이런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추모식에는 2급짜리 공무원이 달랑 참석했습니다. 한마디로 패륜 정권, 역사를 모르는 몰역사의 정권, 역사적인 단죄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